자, 18쪽에 보면은요. 1.1.2.2가 있는데요. 알파벳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알파벳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까빠, 람다, 뉘, 크시, 오미크론, 삐, 로, 시그마, 따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네모난 통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만 이제 이것이 독립단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파벳을 쓸 때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화면상 너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놨어요. 어디에 가서 보면 되냐면 우리 유튜브에 아드 폰템 하우스 거기에 헬라어 쓰기를 검색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첫 화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쓸 때에는 그 동영상이 없어서 여기에 QR코드를 넣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들어가서 한번 쓰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쓸 때 이 통에 맞춰서 쓰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헬라어 쓰기를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뭐 놔두고 알파벳 특징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읽어보고 알파벳 부분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1.3 특징을 보면요. 괄호 1번 헬라어의 히읗 발음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우리 한글에 히읗에 해당하는 철자가 없기 때문에 대용 표식을 사용합니다. 히읗 발음법은 어휘의 첫 자가 모음일 경우에, 예를 들면 아 혹은 에로 시작할 경우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 히읗을 나타낼 수 있는 철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 해서 만약에 뭐 아브라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아에는 하를 넣을 수 있는데 이제 뒤에는 하를 넣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맨 앞에 모음에만 붙일 수 있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읗 소리를 낼 때에는 요 표식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게 강기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강한 바람 소리에서 강기식이라고 하는데 요 표식을 해당 모음 위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위에 요 강기식을 표현하면 하가 되고요. 에에다가 강기식을 표시하면 해가 되고, 이에다가 강기식을 표기하면 희가 되고, 오에다가 강기식을 표시하면 호가 되고, 위에다가 강기식을 표기하면 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아, 에, 이, 오, 위 이렇게 하려면은 강기식 표식을 붙이지 말고 약한 기식이다라는 표시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붙여주면 됩니다. 요거를 약기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기식이 한 어휘의 시작이 두 개의 모음으로 시작하며 동시에 이중 모음, 자, 아래를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중 모음을 이룰 경우에, 그러니까 모음이 두 개가 붙어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기식 표식은 두 번째 모음을 표시하고 해당 모음의 첫 소리에 히읗을 붙인다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하고 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아, 이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 의하면 이중 모음이 돼서 하나의 모음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것을 아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약기식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되고요. 만약 이것이 하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음 두 개가 만나서 철자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중 모음이라고 하고, 이중 모음은 아, 이가 소리가 두 개가 나지만 하이가 될 때 이렇게 두 번째 철자에다가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헬라어 알파벳의 히읗 처리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시그마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헬라어 시그마가 철자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철자를 어떻게 구분해 쓰느냐, 맨 처음과 중간에 나오는 경우에는 요 철자를 쓰고요. 또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이렇게 쓴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얘를 보면 있잖아요. 얘는 첫 자는 시옷이니까 시옷, 그죠? 그리고 오, 시옷, 에, 이, 시옷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발음을 하면은 뒤에서부터 음절을 합쳐요. 그래서 이제 스가 되고, 그리고 에이, 세이가 되고, 그리고 소가 돼요. 그래서 얘를 발음하자면 소세이스가 돼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요 철자와 요 철자가 다 시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맨 앞에 중간에는 이렇게 시옷자를 쓸 때, 시그마를 쓸 때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는 어만형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자법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큰 특징은 없고,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알파벳이 소실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게 알아야 될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파우, 그리고 꽃바, 샴피라는 철자가 이제 소실됐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의 특징이 이렇게 히읗 철자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도 있고, 시그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염두에 두면 되겠고요. 자,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음이란 뭐냐? 입술, 혀, 입의 특정 부위가 맞다거나 부딪혀서 나는 음들을 자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자음에는 15개가 있고요. 그래서 베타, 감마, 델타, 제타, 테타, 까빠, 람다, 미, 니, 크시, 삐, 로, 시그마, 따우, 피키, 푸, 시. 요게 이제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술이 어떻게든 부딪혀서 나는 소리예요. 입술이나 뭐 혓바닥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입천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뭐 이런 걸 부딪혀서, 그러니까 뭔가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자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음은 무엇이냐? 모음이란 특정 부위가 닿지 않는 상태에서 입 모양과 공기의 흐름만으로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 모음에는 철자로는 7가지가 있어요. 알파, 엡실론, 이오타, 오미크론, 위입실론, 에타, 오메가가 있고요. 이들 중 긴 모음, 장모음이 있고 짧은 모음, 다음 모음이 있는데, 철자로 구별되는 장모음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엡실론과 에타, 오미크론과 오메가는 철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장 단위. 반면에 정황에 따라 구별되는 모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이오타, 입실론은 철자는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는 길고 어떤 경우에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단어별로 외우거나 또 정황에 따라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어떤 형태로 된 모음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 아까 이중 자음이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도 이중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오, 위로 모든 것이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 에, 뭐 위, 뭐 요, 유 이런 걸 다 발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이중 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음 종류가 있어요. 아까 그냥 하나의 철자로 원래 철자에 담겨져 있는 장모음 말고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요. 이는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형성된 이중 모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이중 모음들은 철자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두 개 만납니다. 아하고 이하고 만났더니 아이, 에하고 이하고 만났더니 에이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하이, 헤이가 안 된 이유는 여기에 약기식이 이런 형태죠. 요게 위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중 모음은 소리가 두 개가 나지만 하나의 철자로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기식은 뒤에다 붙이고 소리는 아이라고 읽은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발음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는 다르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제 책에서는 이것을 예외로 봤습니다. 에하고 위하고 만나면 원래 에위라고 읽으면 되는데 유라고 읽는 게 관습이고요.
오하고 위가 나오면 원래 오위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우라고 발음하고요. 위하고 이하고 붙였으니까 원래는 위이 이렇게 두 번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위 길게 발음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오따 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원래 아하고 이하고 만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아가 길 경우에 이를 옆에다 쓰지 못하고 밑에다가 써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아하고 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요 밑에 있는 요 이오따를 발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아라고 읽어요. 이렇게 이오따를 아래에 넣었다 그래서 얘를 이오따를 아래 하자 하 기록할 기자 기 그래서 이오따 하기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고요. 여러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에타가 길잖아요. 에타가 그 뒤에 이오따가 와서 이것을 이오따 하기법을 써서 쓴 거고요. 발음을 에라고 하고요. 오메가도 이 앞에가 길잖아요. 그 밑에 이오따가 왔는데 이것을 옆에다가 쓰지 못하고 밑에다 써서 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오따 하기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모음과 이오따가 만나는데 그 앞에 나오는 모음이 길 경우에 아의 장모음, 에따, 오메가 이렇게 장모음이 왔을 때 뒤에 나오는 이오따를 옆에 나오는 이오따를 옆에 쓰지 못하고 아래로 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에, 오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요 알파와 이오따 하기법과 여기 나오는 요 아이랑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면 이오따 하기가 안 됐을까? 간단해요. 이 알파가 긴 모음이 아니라 짧은 모음인 것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알파나 이오따나 윕실론 같은 경우에는 정황상 길고 짧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정황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알파가 길면 이오따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오따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알파가 짧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중 모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발음이 예외적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럼 이중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모음 두 개가 한 번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중 모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의 모음으로 개수되는 이중 모음과 두 개로 개수되는 모음 두 개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이중 모음이 형성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헬라어에서 모음은 총 7개인데요. 이 중 비교적 입에 힘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모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 에, 위, 에, 오인데요. 이런 것들을 열릴 개자를 써서 개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개모음과 달리 입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어 지속적으로 소리내기 어려운 모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윕실론과 이오따가 그래요. 이것들을 폐모음, 즉 닫힌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모음이 존재하는 거죠. 개모음과 폐모음. 두 번째, 이중 모음은 위에서 언급된 개모음과 폐모음의 적절한 조합으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조합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나중에 단축법칙이라는 걸 배울 때 참조하면 됩니다. 어쨌든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 결과 있잖아요. 이런 것이 그냥 하나의 철자일 수도 있고 모음이 두 개가 합쳐진 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모음과 폐모음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모음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은 열린 모음에서 시작하여 닫힌 모음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경우에는 철자들이 함께 나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하고 위하고 만나면 아위가 되고요. 에하고 이하고 만나면 에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모음들 뒤에
이오따가 오면은 이오따를 아래 쓴다라고 해서 우리 아까 살펴봤던 이오따 하기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0번 페모음과 페모음이 만날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죠. 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오따하고 윕실론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 결국은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오따는 평순 모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거고요. 윕실론은 원순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위. 자, 자연스러운 이치는 동그란 것에서 평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란 거에서 이로 위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반대는 좀 어색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이는 이중 모음이 돼요. 비록 패모음끼리지만. 하지만 이 위는 이중 모음이 아니라 두 개의 모음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위이나 이 위나 이 두 철자가 이렇게 만나는데 소리도 위이잖아요. 굳이 말하면 물론 이제 위이는 나중에 위라고 소리가 나지만 그러면 이 두 개가 굳이 이렇게 구분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발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철자를 개수하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얘가 위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기식을 여기다 찍어요. 이렇게. 왜냐면 하나의 철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지만 얘가 만약에 이 위가 되면은 얘는 이중 모음이 아니라 모음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평순에서 원순으로는 이중 모음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여기다 기식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로 개수되느냐 두 개로 개수되느냐의 문제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 모음이라는 이 규칙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식이 이렇게 찍히는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나중에 발음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당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숫자 표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파벳 자체가 숫자의 가치가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알파벳 숫자 1은 여기 나온 것처럼 알파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쪽에 보면 소실된 철자의 숫자가 있다 해서 뭐 6은 파부, 뭐 예를 들면 90은 꽃바, 900은 샴피가 사용됐다라는 거 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번 1000 이상의 숫자는 알파벳을 쓰고 앞에다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뭐 자주 나오거나 비중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